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 중에 경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소개한 파트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신주 박사님 소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상아탑에서 벗어나 대중과 소통하는 저술 활동으로 우리 시대 인문학자가 된 강신주 박사는 모든 사람이 철학적인 세상을 꿈꾼다. 철학 대 철학, 철학의 시대, 철학적 시 읽기의 괴로움, 상처받지 않을 권리 등을 통해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 횡단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감성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김수영을 위하여에서 혁명적인 인문학 정신을 옹호했던 자유의 철학자. 참 수식어가 많네요. 자유의 철학자가 감정의 철학자로 돌아온 것이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에서 삶의 불안에 갇힌 독자들에게 인문 고전을 통해 현실과 직면할 것을 강조했던 철학자는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만의 소중한 감정을 잘 가꾸고 보듬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저도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 또 수많은 철학 책들 중에서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위한 방법들을 그런 모색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습관들, 일상에서 자유롭기 위한 그런 삶의 철학, 습관처럼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전에 올려드린 그 시리즈물 있잖아요. 삶을 위한 철학 수업. 거기서 한번 긴 시리즈로 그런 내 삶의 주인으로 자유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봤고, 그런 이제 말이 철학적이지 엄청 철학적인 고차원적인 어려운 너무나 정신적인 그 수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엄청난 습관들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것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내면의 감정들, 소중한 나의 그 정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듬어야, 보살펴야 하는지, 그런 것이 나를 나답게 또 자유롭게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게 하는데, 그런 나의 감정들을 잘 다스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깨우침에서 비롯하여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긴 시리즈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감정, 스피노자가 밝혀낸 정의에는 48가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스피노자는 48가지라고 했지만 또 다른 어떤 철학자나 사색자, 사상가, 그 인류의 지성, 그런 분들이 48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라고 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와 아직 만나지 못한 텍스트여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나름이
강신주 박사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좀 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친숙한,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나게 나신 그런 측면들이 있기에 이런 감정 수업을 나눠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우리의 정서 경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탄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의 바로미터. 또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강 박사님 경탄이라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셨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 책에서 다른 감정들을 소개하는데도 동일한 방식인데요. 책을 한 권 또 길어 오셨죠. 오래오래라는 제목의 에릭 오르세나가 쓴 소설이에요. 저는 이 오래오래라는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후에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 인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봐도 설명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내용으로 갑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누군가 나의 삶에 핑크빛 가득한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랑을 꿈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경탄. 우린 지금 경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탄이 얼마나 기적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죠. 평범하고 심지어는 권태롭기까지 하던 잿빛 삶이 핑크빛을 띠게 되는 기적을 그 누가 바라지 않겠는가. 이런 기적과도 같은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여신 혹은 신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결코 나에게 찾아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혹은 그녀로부터 촉발된, 비롯된, 그로부터 가능해졌던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혹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결코 나에게 찾아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감정, 그 감정 경탄 때문이다. 그 감정이 경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신이 혹은 그녀의 고귀함에 비해 너무도 보잘것없을 정도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랑은 경탄과 함께 시작되고 경탄과 함께 유지되는 법이다. 결국 내 마음속에 애인에 대한 경탄이 없어졌다면 사랑은 이미 덧없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현대 프랑스 소설가 에릭 오르세나가 오래오래 열린 책들이란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나봐요. 이 오래오래에서 파고들었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소설은 40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엘리자벳과 가브리엘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묘할 정도로 오래 지속된 두 남녀 사이의 불륜을 다루고 있다. 보통 불륜은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일시적인 감정, 혹은 성적인 관계가 반복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드는 감정이기 쉽다.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불륜에는 오묘한 구석이 있다.
정상적인 애인이나 부부관계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오래오래 지속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사랑에 빠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이 엘리자벳으로부터 처음 느꼈던 감정은 바로 경탄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책 속으로 넘어가요. 오래오래라는 소설 속으로. 그녀의 검은 눈에서 금빛 광채가 반짝거렸다. 희노애락의 그 어떤 감정으로도 결코 꺼뜨리지 못할 장난기였다. 가브리엘은 전율을 느꼈다. 그는 여자를 잘 몰랐다. 아내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아내라는 존재는 청혼에 응하는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 여자라는 종에서 벗어난 별도의 잡종이 된다. 요컨대 가브리엘은 40년을 살도록 아직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여왕 스타일은 만나본 적이 없다. 자, 엘리자베트도 마찬가지이지만 가브리엘에게도 배우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아내나 남편은 서로에게 배우자일 뿐 결코 애인은 될 수 없다. 어느 사회이든 인간은 가족 성원으로 존재하다가 타인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기 마련이다. 쉽게 말해 부모를 떠나 낯선 남자나 여자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존 가족 관계에 따르면 사랑은 일종의 배신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있기보다는 새로 만난 사람과 함께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불륜이다. 기존에 속해 있던 무리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감정이 사랑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의 말, 아내라는 존재는 청혼에 응하는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 여자라는 종에서 벗어나 별도의 잡종이 된다. 잡종까지는 아니고 그냥 별도의 종이 된다 정도로 순화하고 싶네요. 라는 선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가브리엘의 말대로 청혼이란 새로운 무리를 만들자는 요구가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순간이다. 사랑에 빠진 뒤 청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 속해 있으면서도 부단히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상태에 있었다. 일종의 불륜 상태인 셈이다. 그렇지만 청혼이 이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무리로 묶이게 된다. 바로 이때가 불륜 관계가 해체되는 시점, 즉 사랑이란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제 가브리엘의 여자는 아내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내는 더 이상 불륜의 상대가 아니다. 물론 아내는 불륜이라는 찬란했던 과거를 공유한 여자이지만 동시에 지금은 나와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 가브리엘에게 아내는 별도의 종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기억 속에서는 불륜, 즉 사랑의 대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녀는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구성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가브리엘의 아내도 지금 만나고 있는 엘리자벳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경탄을 자아내는 여자였다는 점이다. 한 번도 부정할 수 없었던 성스러운 가족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기존의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여자가 어떻게 경탄스럽지 않겠는가. 가브리엘의 감정을 더 면밀히 음미하려면 스피노자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좋겠다. 자, 스피노자가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정의 내린 경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탄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관념으로 이 특수한 관념은 다른 관념과는 아무런 연결도 갖지 않기 때문에 정신은 그 관념 안에서 확고하게 머문다.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도 아주 독립적으로 툭 하고
떨어진 그런 관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정신은 그 관념 안에서 확고하게 머문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훅 떨어진 그런 특수한 감정이라는 말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른 관념과 아무런 연결도 갖지 않은 특수한 관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과 비교 불가능한 관념을 말한다. 지금까지 실물로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폭포 앞에 서는 순간, 이 느낌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입만 바보처럼 벌리고 경탄하게 된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풍경이기 때문이다. 네, 저는 가끔 밤에 광화문 그 경복궁 담자락을 보면 이런 경탄하는 감정이 훅 생겨요. 그 뒤로 펼쳐진 북한산의 그 병풍, 멀리 안 가도 그 여러분의 주위에서 이렇게 경탄을 자아내는 풍경들 잠시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풍경이기 때문이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말한 숭고의 감정이 바로 경탄의 감정의 다름 아니다. 가브리엘에게는 엘리자베트가 이렇게 압도적인 폭포처럼 경탄을 자아내는 존재였다. 이런 여자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여왕이고 나는 단지 여왕의 은총만을 바라는 시종이 된 격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느낌을 40년을 살도록 아직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여왕 스타일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묘사한 것이다. 압도적인 위엄을 가진 여왕처럼 느껴지는 여자, 자신을 하염없이 평범하게 만드는 여자, 당연히 자신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자.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은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엘리자베트는 얼마나 현명한가.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항상 지지 않는 태양으로, 그러니까 경탄의 대상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녀는 어느 무리에 속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불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니까 말이다. 그래서일까?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엘리자베트가 작가의 대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의 입을 빌려 오르세나는 사랑의 비밀, 혹은 사랑을 오래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준다. 이 프랑스의 이런 자유연애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만연해 있다는 내용을 한 책에서 접했었는데, 그런 맥락을 보면 오르세나 이 작가만이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전체의 대세인 그런 문화처럼 돼버렸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오르세나가 오래오래라는 소설 속에서 알려준 언급한 사랑을 오래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비법, 우리 알아볼까요? 자, 혼외의 사랑은 결혼생활과 달라요. 게으르게 마냥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온갖 것을 파악해서 범상함을 초월해야 해요. 아니면 차츰차츰 너절한 타성에 빠져들어 그저 생리적인 욕구나 채우려고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라고 엘리자벳이
오래오래라는 소설 속에서 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비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미셸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혼내의 사랑을 지속시키려는데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서로가 한다면 혼외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혼내의 사랑도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트의 말처럼 관계가 범상함을 초월하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말해 너절한 타성에 빠져 그저 생리적인 욕구나 채우려고 만나는 관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해 경탄의 존재로 남을 수 없게 된다. 어쩌면 애인이나 부부관계보다 불륜이 사랑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인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언급한 그 불륜도 그 엘리자벳이 언급한 그런 너절한 타성에 빠져들어 그저 생리적인 욕구나 채우려고 만나는 관계로 머물다 보면 불륜도 금방 끝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륜이다, 애인이다, 부부다, 무슨 관계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비법 내지는 사랑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면 이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의 사랑이든. 정상적이라고 인정된 남녀관계는 게으르게 마냥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을 테니까 이거는 비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셨을 겁니다. 강 박사님이 그런 의도로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범상함을 초월하려고 노력한다면 경탄의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도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일단 맺은말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문득 지금 갑자기 예전에 여행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가 생각나요. 남편한테 굉장히 이런 경탄, 지금으로 보면 제가 지금에서야 표현을 해보자면 딱 경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아오셨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여신처럼 평생을 본인을 대해주셨는데 살아 계실 때 한 번도 이 여신이기 때문에 한 번도 따뜻하게 해주질 못했어서 그 남편이 돌아가신 그 지금은 너무 그 점이 후회스럽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할머니지만 굉장히 할머니 같지 않은 소녀 같은 아름다움과 감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경탄으로 정말 표현되는 그런 사랑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그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해주었었나 했던 얘기들을 저에게 쭉 이렇게 자랑삼아 늘어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경탄, 이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경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남편분은 계속 그 부부관계이지만 혼의 사랑이지만 그 감정을 계속
유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여신이 무너지지 않고 그 도도한 모습을 평생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이런 철학책을 좀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남편분은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후회된다고 하시지만, 남편분은 정말 사랑으로 일생 충만한 한 여자에게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으니 되게 복된 삶, 행복한 삶 아니었을까 싶고, 이 할머니는 사랑을, 그런 경탄을 자아내는 사랑을 평생 받으셨으니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행복하셨을 그 생이지만, 그래도 후회가 그렇게 이제 한동안 지배적으로, 한동안이 뭐겠습니까?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그래서 진정 행복한 위너, 행복의 위너, 사랑의 위너는 그 돌아가신 남편분 아닐까 하는 생각 잠시 해봅니다. 수다가 길었어요. 자, 저 이 작가님, 이 오래오래라는 소설의 작가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신주 박사님 소개해 놓으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에릭 오르세나. 왜 이 소설이 좋을 수밖에 없는가 했더니, 이분이 세상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영화 인도차이나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랍니다. 읽어볼게요. 재치있는 사랑 이야기에 풍부한 외국 문화 경험을 담은 작품들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랑스 소설가 에릭 오르세나. 고등사범학교에서 국제금융을 가르쳤고, 미테랑 대통령의 문화보좌관 겸 연설문 초안 작성자도 하셨고요. 최고 행정재판소 심의관, 국립고등조경학교 학장 등 주요 공직을 두루 거쳤다. 멋있어요. 이렇게 두루 공직을 거친 사람이 이런 소설도 쓸 수 있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분 한 분뿐이 아니거든요. 그 로맨가리,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관행들이 프랑스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10대 때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새벽 2시간씩 집필에 전념하여 어마어마하십니다. 식민지 박람이라는 책으로 콩쿠르상을 받았고, 영화 인도차이나의 시나리오를 썼다. 오래오래는 1998년도에 나온 소설인데, 이는 여든이 된 정원사 가브리엘이 젊은 시절 첫눈에 반한 유부녀 엘리자베트와 평생의 불륜, 40년간의 불륜 관계를 어떻게 사랑으로 꽃피워 뒤늦게나마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매우 익살스럽게 들려주는 소설이다. 색빌 웨스트 부부의 시싱허스트 정원에서부터 청나라 황실 정원이었던 원명원까지 세계 각국 정원의 상징성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암시하고 있다. 와, 정원을 또 이렇게 매개로 하셨군요. 이 책 정말 읽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작가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인공적으로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정원의 속성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와우. 옛날에 해럴드 니콜슨이라는 남자와 비타 색벨 웨스트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고 여자는 문인이었죠. 그들은 1930년대에 폐허 상태로 있던 영지 하나를 사들였어요. 그 뒤로 30년 동안 남자는 설계를 하고 여자는 풀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는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했고 그녀는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성적 취향을 지녔음에도 그들은 전혀 고통을 받지 않았대요. 뚜뚜뚜뚜 흘러가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매번 비슷했다.
우리 서로를 인정하자. 제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해럴드와 비타는 그런 슬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하나의 본보기이고 이 정원은 그들이 함께 만든 자식이다. 그들이 슬기롭게 처신했기에 이런 걸작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구절이 오래오래라는 그 소설 속에 나오나 봅니다. 자, 또 들어오는 문구.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앉은 태양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가브리엘에게 항상 경탄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위해 현명한 엘리자벳은 범상한 관계를 초월하려고 노력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사랑은 지속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읽겠습니다. 강신주 박사님이 또 어떤 멋진 코멘트를 주셨을까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 상대에 대해 항상 자유로워라. 이것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심드렁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확실한 방법도 없다. 센데요?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곁에 머물 수가 있다. 이런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자유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만 상대방은 또 우리를 주인으로 대우할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처럼 주인은 관심을 받고 노예는 무관심에 방치되는 법이니까. 당신이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레토릭이지 결코 사실을 묘사하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뜻에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노예의 제스처는 글자 그대로 상대방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제스처일 뿐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나의 헌신이 나의 자유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성숙한 관계네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상대방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상대방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 대우해도 떠날 수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미워해도 나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것이고 밀쳐내도 내게 안길 사람이라면 말이다.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은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으로 사랑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만 생길 뿐이다. 내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한다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나의 내면을 섬세하게 읽으려는 노력을 접을 것이고 그렇게 나의 내면을 섬세하게 읽어주려는 노력을 접을 것이고 그만큼 나에 대한 사랑도 식을 테니까 말이다. 네, 철학자의 사랑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그 어떤 유형의 어떤 관계의 사랑에서든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 관계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그런 태제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재미있는 그런 토픽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비록 지금 중국발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긴 하지만 잘 피해서 무사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